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2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는 22년 마지막 거래일을 맞은 가운데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며 소폭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다음 주 FOMC 의사록 공개 및 주요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커진 가운데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폴로 웰스 매니지먼트의 CIO는 미국이 내년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며 기업들이 잠재적으로 수익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새로운 바닥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한편 이날 시카고 선풍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페드가 내년 2월 달에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가능성은 69.7%가 반영이 되었으며 50bp 인상될 가능성은 30.3%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내년 중국의 경기 반등 기대감은 지속되는 상황인데 일단 호재와 악재들이 조금 겹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하루였다. 이렇게 저번 주 금요일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80.26달러로 플러스 2.37%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연준 내년 최종금리 5%가 예상이 된다. 이게 5.25부터 시작해갖고 얘기들이 참 많죠. 이걸 일정으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은 2월달 FOMC에서 25bp의 인상을 하게 된다면 최종 5%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고 50bp 인상을 하게 되었을 땐 5.25 이런 식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보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가 고용으로 유지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경기 침체가 24년으로 밀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시티에서는 내년 경기 침체 후에 24년에 회복세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미국 경제는 버티다가 갑작스럽게 경기가 회복을 해가지고 경기 침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든가 있더라도 짧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만약에 피벗이라도 빠르게 진행이 되게 된다면 경기 침체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예 안 나온 다음에 그대로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이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괜히 걱정하는 거 아니다. 우리나 걱정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죠. 시장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이제 3월 달이면은 금리가 고점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 고점 찍고 이제 더 이상 금리가 올라가지도 떨어지지도 않으면 안정화가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나오는 얘기. 인플레이션 꺾는다? 그리고 경제 지표 빠진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는 금리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닐까? 지금 당장 인하를 안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월달, 3월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시장은 반등할 수 있겠죠. 이런 얘기 자체가 나오는 게 호재이기 때문에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반전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고요. 그러면 오늘 올라갈 예정인 영상이 있는데 이제 올해 주목할 만한 내용들 거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장주들의 다시금 주목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나씩 예상하고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접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위축에 대한 부분, 뭐 감염 급증이 위기를 계속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고점 찍고 결국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인 이벤트를 넘기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계속 경제를 살리기 위한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공급되는 걸 생각해 보기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중국이랑 연관성이 높은 한국의 특성상 호재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중국의 이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요것만 기대를 하시면서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IRA법, 이 현대차가 최악을 피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리스트 차량을 이 지원금 지급하는 데 있어서 포함을 시키겠다는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죠. 일단 이게 얼만큼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야, 전기차 관련주들, 이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현대차가 중동 쪽에도 진출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보수주의적인 전 세계 정책 때문에 이 중동 역시 신경을 쓰기 위해서 현대차에서 이 공장을 그쪽에도 지어주려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전기차 생산 시설부터 시작해서 현대차랑 같이 움직이는 배터리 쪽 역시도 한번 같이 보시고,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업체들, 이런 것들도 같이 관련주로서 생각해 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천연가스 관련해가지고 이 유럽 쪽이 생각보다 춥지 않다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가격이 막 급등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 공급가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렸다라고 하는데 관련주들 자연스럽게 이 기대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이제 경계를 하면서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동성이 조금 있으면은 약간 완화되는 이런 모습이 2월달, 3월달 이때부터 보여줄 수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성장주 얘기했잖아요. AI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그리고 휴먼테크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메타버스 역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의료용 대마 역시 합법화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쪽 섹터도 이제 막 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성장주로 연결해서 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이렇게 성장주들이 보여진다라고 하더라도 금리가 고점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바뀌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고금리가 한동안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고금리에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게 역시나 일단 첫 번째가 집이고 그 다음이 자동차고 가격이 비싼 내구재에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랬을 때 관련 섹터, 뭐 주택부터 시작해서 건설, 뭐 가전제품, 이런 쪽들 같은 경우에는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건설 중에서 지방건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자, 올해부터 엄청나게 가격이 빠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공급량이 말도 안 되게 폭증합니다. 보통 1년에 몇 채를 공급한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한 3에서 4년치 공급하는 물량이 1년, 1년 해서 총 2년 동안 공급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2년 동안 8년치의 물량이 한 번에 들어온다는 건데 분양이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지금 가격이 비싸고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건설 단가도 비싸단 말이에요. 싸게 팔면 그게 다 어떻게 된다? 뭐 이것저것 금융비용 포함하면은 적자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못 견디면은 결국에 어떤 것들이 보여진다? 파산. 그래서 건설사는 해외 쪽, 특히나 뭐 사우디나 이런 쪽으로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니라면은 그냥 애초에 보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성장하는 섹터가 있다면 안 좋은 섹터도 있다는 걸 감안을 하시면서 좀 나눠서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 시작 전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막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볼만한 게. 그래서 패스를 했지만 다시 한번 이런 리포트 공부할 만한 내용들도 꾸준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성장주라고 볼 수 있는 것들 같이 한번 공부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하시면서 저랑 같이 어려운 시장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시장 굉장히 안 좋죠. 그런데 에너빌리티 가격 어떻죠? 잘 버티고 있죠. 그렇다라는 건 현재 위치에서의 힘이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해 보기가 좋은 건데 지금 포인트로 잡아볼 만한 핵심 내용들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오는 내용을 좀 보자면 뭐 특별하게 보여지는 건 없고 이 공매도가 감소했다. 이런 내용을 최우선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랬을 때 공매도가 왜 줄었을까? 이걸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은데 일단 오히려 늘으면 늘었지 줄어들 수 있는 환경이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줄어들었다라는 건 현재 위치에서 에너빌리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나 연말 같은 경우에는 배당락이나 아무래도 이제 양도소득세 관련해가지고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매도세를 많이 내놓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저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하는 것들 그냥 가볍게 한 번만 더 이제 체크를 해보자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원전도 잘 되고 있고 소형 원전인 SMR도 좋은 내용 나오고 있고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1등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도 뭐 긍정적입니다. 특히나 가스의 가격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다 보니까 사용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주목을 받을 가능성 충분히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이 수출하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엮여 들어가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딱 보면은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발전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앞으로 수주 물량이 쌓이면 쌓였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기가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일단 나오는 뉴스는 뭐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수급을 한번 놓고 보자면 최근에 많이 빠지는 요 가격대에서 매집이 들어온 것들 요거 아직 그래도 보유하고 있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고점 부근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다시금 일부에서는 매집의 흐름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위치에서 횡보하면서 이 외국인이랑 기관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수급상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은 기대감을 많이 가지면서 봐도 되는 그림 충분히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괜찮을 것 같네요. 여기 있는 하루 매수치 이게 한 번에 매도로 나오는 게 아니라면 지금 그렇게까지는 나쁘게 생각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지라인부터 한번 좀 살펴보게 된다면은 심플하죠. 지금 여기서 딱히 다른 걸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61선 이 위에서 횡보한다. 그러면 걱정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지지라인은 61선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바로 위에 21선이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를 이제 돌파하고 위에서 자리를 잡아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자, 특징이 있죠. 볼린저 하단 찍고 21선 돌파하면 볼린저 상단까지는 쉽게 가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면 121선이 머리 위에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과거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돌파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다섯 번째 성공할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실패한다면 또 길어지는 거고 만약에 돌파한다면 481선까지 여기에서 눌린 게 많을수록 응축된 힘도 크다라는 거니까 손쉽게 이렇게 튕겨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여기마저 쉽게 뚫어주게 된다면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2만원 아래까지 한번 쭉 올라가는 그림 생각해 보기가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핵심 내용들만 딱딱 정리를 해서 이제 맞춰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이 지지라인 61선 여기 이탈 안 한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 보이고 자, 두 번째 수급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외국인이 많이 매수를 해준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매도세가 크게 나오는 게 아니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여기서 매수로 바뀌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현재 위치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어 보인다. 자, 그리고 뉴스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충분히 많이 보여진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이며 차트를 봤을 때 21선을 돌파하면 일단은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보는데 이 121선을 1차 목표로 하면 주면 될 것 같고 여기를 못 뚫게 된다면 길어지는데 뚫어주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응축된 힘이 폭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481선 라인까지는 한번 빠른 속도로 가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마저 돌파하게 된다면은 2만원 언더 아래까지는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총정리를 다시 한번 맞춰봤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 차트상으로 크게 변한 게 없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걸 또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그래도 중요한 만큼 계속해서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요거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멤버십 영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시장에 맞춰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거 계속해서 보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보자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저랑 같이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부터 상승하는 것도 많고 그리고 제가 뭐 며칠 전에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도 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여러분들께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한 2월달, 3월달, 오늘 또 올라가는 영상에 제가 왜 주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보시면서 저랑 같이 이 힘든 시장 한번 같이 헤쳐나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전 여기서만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네요.